감정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33회 우리 직장 병행해서 1년 9개월 만에 합격하신 김지수 평가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참고로 평가사님이 실무 점수가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실무에 한해서 이제 실제 문제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판단하셨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사님 가장 먼저 일단 우리 실무 볼 거니까 다시 한번. 자, 실무 몇 점 나오셨다 그러셨죠? 61.5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소무름 1번 같은 경우에는 23.5 네. 해서 뭐 100점 기준으로는 한 59% 득점하셨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19점. 19점이면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63% 득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13점 나왔습니다. 13점이면 65% 득점하셨어요. 4번 같은 경우는 6점 나왔습니다. 60% 득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문항별 점수 비교하시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지 받았어요. 예. 자, 사실은 실제 스터디보다 네네. 먼저 파본 검사라고 하면은 한 2,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먼저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봤어. 느낌 네. 어떠셨어요? 1번에 보상이 40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3방식 문제보다는 보상에서 서술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서술량을 좀 단단히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파본 검사를 하는데 2번이 뭔가 분량이 작고 문제가 길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2번이 좀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난해 보여서 1번 풀고 3번 풀고 그리고 4번은 권리금이 나와서 좋다 이래서 1번, 3번, 4번, 2번으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순서를 일단 정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1번 봤습니다. 네. 자, 보통 1번 뭐 몇 분 만에 푼다라던가 아니면 1번 그냥 난 죽어도 1번 푼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문제 순서는 좀 섞어서 푸는 편이었고요. 대신 이제 40점이면 40분, 30점이면 30분 이렇게 딱 시간을 준수해서 푸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이렇게 푸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사실 1번은 어떻게든 막 중간에 쳐내면서 40분에 풀었어요. 근데 2번을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 그래서 시간이 남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 때 살짝 여유 공간들을 많이 넣어 놓습니다. 답안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돌아와서 내가 아까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쓸 것 같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간을 둬요? 한 두 줄씩 띄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반 페이지씩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건 쓰고 싶은데 조금 오버할 것 같다 이러면은 대충 그 분량을 보고 너무 티나지 않게 띄어서 씁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워두면 나중에 못 채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1번 40분 안에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첫 페이지만 보면은 물음도 굉장히 많고 물음별로 뭔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면은 방대한 양일 수도 있지만 채점하기 쉽도록 딱딱딱딱 나눠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바로 답안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1번 쓰고 뭐 평가 개요 쓰고 물음 1 보면 그걸 필요한 자료 찾아서 답안을 쓰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푸실 때 뭐 어려웠던 거나 뭐 약간 헉 했던 포인트들은 없으셨어요? 일단 물음 뭐 1, 2, 3번은 좀 무난했던 것 같고요. 문제 4번에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주거 이전비를 줘야 되냐. 근데 사실 이런 논점을 전혀 다루는 강사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갈릴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썼죠. 군대 갔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생활 보상의 측면들을 엄청 서술해 가면서 좀 힘을 줘서 답안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군대 간 사람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군대 갔을 때는 그 유권 해석으로 안 준다라는 그게 있고 근데 또 산후조리원을 갔을 때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유권 해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게 답이 있다기보단 너가 평가사로서 어떤 평가를 할래? 이런 걸 물어보려고 내지 않으셨을까 싶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술 많이 해서 썼다. 네, 맞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 마리수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기준 마리수는 줬는데 벌이랑 닭이 있으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기준 마리수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런 논점도 처음 봐가지고 그냥 당연히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구나 하고 나눠서 답안을 작성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가 충족되면
되면 다 줘야 된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을 했었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논거를 들으면서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써주셨나요? 아니면은 에이 모르겠다. 전 그냥 얘는 기준 마리수를 넘고 얘는 안 넘기 때문에 얘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은 어떠셨어요? 한 40분 좀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푸실 때 네. 내가 요 부분 서술은 잘한 것 같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음 1번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라고 했는데 사실 딱히 뭐가 없었어요. 계산도 쉬웠고 뭐 개별 요인 뭐 이런 것도 쉬웠기 때문에 저는 뭐 개별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다 세 항목별로 나눠서 서술을 했고 근거 법률, 근거 조항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다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에서는 없었나요? 뭐 물음 3번에 이제 수목평가에서는 뭐 감수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낚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런 걸 고려 안 하는지 이런 걸 좀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음 4번은 이제 생활보상이다 보니까 생활보상의 의의, 뭐 생활보상의 목적, 왜 생활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에서는 뭐 쓴 건 없었어요? 또 5번이 그 축산업 보상인데 이게 영업손실 보상에서 준용되지 않는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서술을 했었죠.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스터디에서 많이 다뤘던 논점이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들을 다 설명하는 식으로 썼다고 보고 그런 느낌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스터디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답안을 작성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양으로 서술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1번에서 5번까지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추셨어요? 숫자요? 제가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숫자를 막 디테일하게 예시답안이랑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계산 자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얼추 맞았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애초에 숫자 맞추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3번 바로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3번. 예,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임차권이 뭐 이론적으로 논의는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스터디에서 접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냥 문제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본건 기준 방식으로 하나를 결정을 하고 거래 사례로 결정을 하나를 해서 시상가액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제 기억에는 대부분 이제 거래 사례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장기 임차권 이고 이건 본건의 특수성을 더 잘 반영하지 않겠냐 하면서 뭐 본건으로 결정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서 65점 받으셨으니까 틀린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물음 3번을 보면 시상가액을 검토해서 결정하라고 하고 4점이나 줬잖아요. 그러면 너가 평가사로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시상가액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쭉 서술을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둬서 답안을 서술을 했습니다. 물음 3번 같은 경우 분량 어느 정도 썼는지 기억나세요? 그래도 한 페이지는 쓴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물음 4번 뭐 가끔 나오는 이런 약술인데 네네. 요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물음 1, 2, 3과 관련돼서 이게 나온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답안을 쓰다 보니까 큰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론 문제 푸는 것처럼 복수 감정평가의 의의, 뭐 장점 2개, 단점 2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번은 시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3번도 한 20분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4번 같은 경우도 60% 득점하셨죠? 예, 자, 맞습니다. 요거 보셨을 때 네네. 뭐 권리금은 사실은 다 이제 나온다 했던 논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푸셨나요? 처음에 보고 일단 권리금의 정의를 썼고요. 권리금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수를 하고 이제 권리금을 평가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자료대로 계산식을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서술하신 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사실 뭐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거를 나눠서 좀 풍부하게 쓰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해서만 알았지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준비를 안 했어서 그냥 계산의 정밀도를 좀 높이자 이 정도로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따로 서술 안 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딱딱딱 계산 위주로 풀었다? 네, 권리금 정의 정도만 서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시간? 네, 이거는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좀 마음이 불편한 2번으로 오셨고 시간은 뭐 앞에서 많이 까먹지 않아서 한 30분 네. 좀 넘게 남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2번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2번을 슬쩍 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푼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이 딱 있는데 처음에는 사정 보정이 끝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하면서 그냥 각 물음별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사정 보정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 좀 서술을 해준 뒤에 물음별로 이제 공정률 추정하고 뭐 보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썼고요.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 사례, 뭐 경매 사례 이런 통계적 측면의 이런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다뤄졌기 때문에 통계적 가격의 의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하는 문제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혹시 분량은 어느 정도 쓰셨나요? 시간이 좀 남아서 특히 이번은 사실 진짜 할 게 없었거든요. 금융보정이어가지고 1번, 2번 하고 나니까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정말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끝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16페이지만 쓰거든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한 권을 더 받아서 한 3페이지 정도는 더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물음 3번만. 알겠습니다. 뭐 소물음 1번, 2번도 뭐 단가를 맞았는지 이런 거는 뭐 따로 맞춰보진 않았습니다. 맞춰보진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셨다라고 합니다. 실무 풀고 났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겠다. 꽈락은 무조건 넘기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어가지고 실무가 좀 평이하게 나와서 이론 법규에서 힘을 좀 더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실제 문제 푸신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활편,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